북한의 협박이 심상찮아지더니 급기야 이제 북한이 남쪽 것과 결별하겠다, 군이 곧 행동을 취하겠다라는 형태로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말은 2018년 4.27 판문점 합의, 그리고 그 연장선상에서 9.19 군사합의 평양에서 있었죠. 이 모든 것들을 다 없는 걸로 돌리고 남쪽이 중재를 했던 이 미국과의 비핵화 협상 자체도 아직 말은 안 했지만 사실상 무효로 돌린다라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고 봅니다. 자, 그러면 북한이 왜 이 타이밍에 이렇게 했을까요? 지금 북한이 최근에 강하게 놓은 이 타이밍은 남측의 중재로 인해 북한이 2018년 6월 12일 싱가포르에서 이제 이 미북 정상회담을 처음으로 했지요. 그 지금 2주년쯤 될 때 딱 터져 나왔습니다. 자, 이 타이밍이 거꾸로 계산하면 미국 지금 대통령 선거 5개월 전에 북한이 판을 깨기 시작하는 겁니다. 자, 북한 입장으로 봐서는 매우 적절한 타이밍이다라고 보여져요. 왜 그런가 하면 북의 입장에서는 지금 판을 깬다고 선언을 하고 남측을 향해서 도발하고 그 도발의 강도를 높여가다가 또 미국이나 국제사회를 향해서 도발하는 이런 2단계 협박을 하려고 하면 적어도 지금보다 더 늦어지면 곤란할 거다라는 예상이 나옵니다. 북한이 10월 달에 미국을 향해서 커다란 막판 도박을 한다. 즉 11월 둘째 주 화요일에 미국 대선이 있는데 10월 달에 미국을 향해서 도발을 한다라는 부분이 신빙성 있게 받아들여지려면 북한이 지금 남측을 향해서 관계를 정리하고 극단적인 형태의 도발 강도를 높여가는 것이 자신들로서는 매우 합리적 결정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협박의 최전선에 김여정이가 나섰다는 겁니다. 자, 김정은이는 숨어 있어요. 자, 이거는 두 가지 관점에서 해석할 수 있습니다. 하나는 김정은은 여기에 나서지 않고 뒤에 있어서 나중에 자기가 정리자로서의 역할을 하기 위해 자기 여동생 김여정을 시켜서 사실상 자기가 하는 것과 비슷한 수준의 협박의 무게를 실어준다는 것. 그리고 나중에 자기는 행여라도 더 심한 2단계 협박이 들어가거나 아니면 마무리 합의 차원이 들어갈 때 나오는 방식을 채택한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요. 이런 관점에서 보기에는 좀 석연찮은 측면이 많이 있습니다. 자, 이성근이나 그 다음에 김영철이나 최용해나 북한이 동원해서 앞에 내세울 수 있는 북한의 군부 출신 인사들이나 대남 공작원 출신 인사들을 얼마든지 활용할 수 있을 건데 왜 굳이 김여정이가 계속 튀어나오냐는 겁니다. 자, 김여정이 계속 튀어나오는 부분에 있어서는 이거는 뭔가 북한 내부에 지금 김여정이 권력을 장악해가는 과정 아니냐. 자, 그간의 김여정의 지위라는 것은 노동당의 중앙위 제1부부장, 별거 아닌 권력이죠. 그런데 이제는 그게 타이틀이 중요한 게 아니라 김여정이 대남 지금 도발 선언을 직접 한다는 것은 김여정이 형식적인 타이틀과 관계없이 북한 입장으로서는 그야말로 이 남측과의 이 전쟁 위협을 주도해 간다, 이런 부분으로 봤을 때는 김여정이 권력을 장악해 간다, 특히 군이 도발할 거다라는 부분까지 이야기한 것은 군을 장악해 간다라는 것을 의미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13일 저녁에 김여정이 담화를 통해서 지금 무서운 소리를 했습니다. 한국어로는 금요일 날 저녁이죠. 확실하게 남조선 것들과 결별할 때가 된 듯하다. 다음 단계의 행동을 취할 것이다. 자, 이렇게 말해서 일체의 적대적 행동을 중단하기로 한다라는 4.27 판문점 합의를 완전히 파기하겠다고 했습니다.
자, 김여정은 4일날 대북 전단 살포를 비판하기 시작하면서 열흘째 거의 연이어 대남 공세를 강하고 있습니다. 자, 김여정이가 한 두어 달 전부터 남측에 대한 비판의 일선에 나올 때 좀 석연한 천한 측면이 있었는데, 그 타이밍은 김정은이가 사라진 타이밍하고 일치하다. 지금 북은 거의 2주마다 한 번꼴로 김정은이가 나와서 순천 비료 공장의 개소식에 참가했다. 또 미사일 관련한 새로운 전략을 지시했다. 이런 부분 때만 등장하는데요. 그런 김정은의 사진과 동영상이 정말로 김정은이 맞는가 하는 부분에서 지금 여전히 많은 의문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북한이 작년에 2월 말에 하노이 2차 미북 회담에 다녀온 이후로 남측에 대해서 아주 일관되게 적대적 입장을 보였죠. 자, 가끔씩 선거라든지 남측의 보수 세력을 비판하는 부분에는 문 정권 편을 좀 들은 것처럼 보이지만은 전체적으로는 아주 일관성 있게 문 정권을 도외시하고 배관시하면서 비하해 왔습니다. 자, 그러다가 지금 김여정은 쓸모없는 북남 공동연락사무소가 형체도 없이 무너지게 될 것을 보게 될 것이다. 그리고 대적 행동의 행사권은 우리 군대 총참모부에게 넘겨주려고 한다. 배신자 쓰레기들이 저지른 죄값을 정확하게 계산하기 위한 대적 사업을 심의했다. 보복 계획을 국론으로 확고히 굳어졌다. 쓰레기는 오물통에 지금 이런 식으로 아주 섬뜩한 이야기를 지금 주도해 나가고 있습니다. 자, 청와대는 이런 사안에 대해서 지금 NSC 회의만 했다 하면서 일체의 자신들의 입장을 밝히지 않습니다. 자, 청와대가 이 와중에도 북한의 협박에 침묵하고 있는 것은, 청와대가 북한의 협박에 이렇게 발끈해서 나서게 될 때는 이제 이 남북 간에 어떠한 지금 그래도 물 건너 가버리는 그런 케이스가 되게 될까봐 매우 우려하기 때문에 저항을 못한다, 이렇게 봐야 되는데요. 14일 자정쯤에 NSC 회의가 열렸지만은 그냥 대책을 논의했다 그러고, 문재인이 오늘 오후에 이 수석 보좌관 회의를 주도한다고 합니다. 자, 문재인이 오늘 오후에 수석 보좌관 회의를 주도한다. 자, 거기에서 문재인이 할 수 있는 말도 한계가 있을 거라고 보이는데요. 북한 군들은 내부에서 오사총 같은 걸 꺼내서 사격 훈련을 하는 모습들을 보이고 있다. 이런 이야기까지도 나오고 있습니다. 자, 한국의 이 NSC, 그러니까 일요일날 자정에 열렸던 NSC에 대한 언론 브리핑이 없었다. 참 기가 찬 이야기인데요. 이 와중에 여야 의원 173명은 종전 촉구안을 발의한다. 그러니까 북한이 원하는 평화협정과 남북 종전 선언하는 것을 촉구하자 하는 국회 결의안을 갖다가 지금 발의했다고 합니다. 자, 북한이 우리가 종전 선언을 한다고 지금 저렇게 가는 마당에 거기에 동의를 해줄 수 있겠습니까? 말이 안 되는 부분인데요. 북한이 저렇게 무모하게 나올 때 거기 앞에서 비굴한 태도를 보이는 것은 북한의 도발을 더 자극하는 거다. 자, 이 부분에 대해서 문 정권은 분명히 이해를 해야 됩니다. 자, 한국 언론에서는 코로나로 북한의 경제난이 심해지니까 북주민의 원성을 남쪽으로 돌린다. 그리고 김정은이가 후지산 혈통이라는 대북전단 내용에 발끈했다. 미국 대선을 앞두고 몸값을 높이고 한미 동맹을 약화하는 부분이다.
자, 이런 부분으로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장금철 통전부장이 북남 관계는 수습할 수 없는 단계에 왔다 하며 이번에 사태를 예서 수습해보려 했지만 이는 신뢰가 산산조각이 났다. 이제부터 흘러가는 시간은 남조선 당국에 매우 고통스러울 것이다. 자, 그리고 리성거이도 6.12 미북 정상회담 2주년을 맞이해서 북한의 변함없는 전략적 목표는 미국의 장기적 군사 위협을 관리하기보다는 확실한 힘을 키우는 것이다. 그래서 핵미사일을 계속 개발하겠다라고 말을 했고요. 또 13일 오후 2시에는 권정근 외무성 미주 담당 국장이, 즉 미국을 담당하는 국장이 한국 외교부를 특정해 이 한국이 미북 간의 중재자 역할을 하고 있다는 데 대해 비난하며 비핵화라는 개소리를 집어치우는 게 좋다. 이러고 이제 김여정이가 공격을 했습니다. 자, 이런 부분으로 봤을 때 지금 앞서 이야기되었던 이 세 가지 북한의 의도라는 부분은 제가 다 틀렸을 수도 있다. 자, 북한은 이제 내부에서 뭔가를 외부적으로 보여줘야 될 타이밍이다. 자, 미국 회담을 통해서 그리고 한국의 중재를 통한 또 다른 형태의 비핵화 협상을 통해서 북한이 원하는 부분은 이루어지지 않는다. 북이 2년 이상을 미사일을 안 쏘고 핵을 지금 실험을 안 했는데 미국은 우리한테 보상을 안 해줬다. 북은 이렇게 생각할 겁니다. 생각하는 사고 방식이 달라요. 미국은 너네들이 도발을 해놓고도 한미 훈련을 중단하라 해서 우리가 중단해 주지 않았냐. 자, 도발에 보상을 해줬다고 우리도 비판이 많다. 그렇지만 약속을 지켜준다. 이럴 건데 북한은 그렇게 생각을 전혀 하지 않는 거죠. 그래서 핵하고 미사일 보유는 이제 기정사실이다. 이걸 인정을 하고 너네들이 안 맞으려면 우리에게 뭔가를 해줘야 되는데 지금까지 제재를 하고 있고 뭘 해준다고 쇼를 해봤자 푼돈밖에 없었다. 이제는 우리가 어느 정도 개발할 만큼 했으니까 너네들에게 본때를 보여줄 타이밍이다. 말보다는 행동으로 너네들을 낚아채겠다. 지금 이런 이야기거든요. 북한은 2년 동안에 많은 걸 얻었죠. 북한이 2년 동안에 이 핵탄두 숫자를 제가 봤을 때는 한 10대 개쯤 늘렸을 가능성도 있어요. 더 많이 생산했고요. 미사일 기술이 이제 거의 완성까지 다 와버렸어. 대량 양산할 수도 있고 특수 미사일까지도 많이 만들었어요. 자, 이렇게 해놓고 이걸 가지고 이제 행동으로 옮기면서 보여줘야 되는데 미국이 북한의 행동으로 옮기는 부분을 공격할 거냐 말 거냐 하는 부분이 북한의 유일한 지금 의문점이고 궁금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북한 입장에서는 최근의 한미 관계나 최근의 코로나 국면 이런 걸로 봤을 때는 미국이 한국과의 이 싸움에 개입할 가능성이 거의 없다라고 보는 거죠. 자, 김여정이의 지시를 받은 북한의 군부는 뭐든지 지금 해야 될 상황입니다. 김여정이 언급한 다음 단계의 행동에 대해서 지금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오고 있어요. 10월 달에 미국 대선 직전에 기습적인 도발을 통해서 지금 북한이 미국을 자극하게 될 것이다. 자, 미국 언론에서는 트럼프의 대북 외교가 파산이 났다고 지금 집중 보도되고 있습니다. 이 내용은 제가 나중에 4부에 보도 드리겠습니다. 미국 국무부는 대화로 돌아오라 했지만은 그럴 가능성은 거의 없습니다. 미국이 한국 방어 공약을 유지하겠다 했지만은 트럼프는 불개입 발언에 이렇게 무색해지고 있습니다. 트럼프가 의미심장한 이야기를 했죠. 먼 나라의 갈등 해결이 미국의 의무가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거는 북한의 도발을 갖다가 자극하는 발언일 거라고 보이고요.
자, 탈북자들을 대표적으로 북한이 암살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서해 NLL에서 지금 북한이 해안포를 발사하거나 총격 도발을 할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접경 지역에서 도발을 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행태로든 지금 북한이 도발은 기본적으로는 할 것이다, 이렇게 보여지고, 지금 북한의 초서에 인공기가 이렇게 제거되었다라는 모습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북한이 가끔 깃발을 내리기는 하는데 기대까지도 다 내렸다는 것은 군사적 도발이 임박했다. 왜? 서로가 이렇게 포격이나 총격을 했을 때 이 인공기가 이렇게 훼손되면 안 되니까 내렸다, 이런 부분을 남측에다가 과시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최전방에서 사격이나 포격이 벌어질 수 있다.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북한이 이제 완성시킨 것으로 보이는 대형 심포급 이상의 대형 잠수함에서 SLBM을 발사할 수 있다, 이렇게 지금 유출될 수도 있습니다. 또 이 SLBM이 3,4,000km를 날아가는 중거리 미사일에 속한다, 내지는 고체 엔진을 장착한 ICBM을 쏠 수 있다, 이런 것까지 지금 다 거론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이런 북한의 이 행태들을 봤을 때 도대체 왜 이럴까? 자, 북한이 도발할 타이밍이 됐으니까 이런다. 지금 북한이 이 상황에서도 도발하지 않는다면 북한은 미 대선 상황에서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냥 넘어가는 거에 됩니다. 근데 북한은 지금 미 대선이 팽팽하게 벌어지고 있고 거기서 트럼프가 좀 밀리는 양상이 벌어지고 있고, 자, 이 양상에서 북한은 지금까지 트럼프를 상대로 이렇게 협상을 해왔는데 트럼프가 안 될 것 같으면 북한이 트럼프를 버리고 바이든을 도와주는 형태의 도발을 할 가능성이 있어요. 자, 그것은 뭐냐? 트럼프를 확실히 낙선시켜버리는 것이 북한의 전략일 수도 있는 겁니다. 도발해서 트럼프를 당선시킬 수 있다면 그런 방법으로 도발할 것이고, 도발해봤자 바이든을 도와주는 격이 된다면 바이든을 도와주는 형태로 도발할 것이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북한이 이 정도 타이밍에 도발할 것이다라는 것은 예측이 됐어요. 그런데 지금 북한의 도발 방식은 우리가 예측했던 방식이 아니라 북한이 가지고 있는 미사일 능력을 입증해주는 방식으로 도발이 나올 수가 있다. 즉, 서해의 무인도를 대각선으로 북쪽에서 쌓았어요. 폭파시켜버리는 형태의 도발. 그거는 한마디로 그걸 직접적으로 남측을 향해서 미군 기지 등으로 쏘게 되면 너네 다 죽는다라는 매우 강력한 위협이 되죠. 자, 그렇지만은 한국이나 미국군이 곧바로 북한을 공격하지는 못할 그런 유행의 도발로 보입니다. 자, 그런 형태의 예상치 못한 도발을 대비해야 되고요. 또 가장 중요한 것은 김여정이 자꾸 나서는 측면에서 김정은이가 뭔가가 문제가 생기고 있다. 그래서 북한의 내부 권력 교체기가 있을 수도 있다라는 부분을 우리가 항상 염두에 둬야 된다. 그렇다면 이 도발 강도가 예상보다 훨씬 셀 가능성이 있다는 겁니다.